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왕초보 부자 언니예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친정에 다녀왔어요. 친정에서 그 김장김치도 얻어오고 김치뿐만 아니라 각종 식재료들을 가득 담고 와서 차에 트렁크에 정말 이삿짐처럼 챙겨왔네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번 주 또 다음 주 정도까지 먹을 만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 엄마의 10억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고 이지영 언니의 엄마의 10억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지출 내역을 써보고 현생을 시작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한 게 이제 원래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집밥하기, 집밥하기를 하다 보니까 냉동실에 있었던 그 다시 멸치라든지 다시마를 엄청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살림을 하면서 한 번도 제 돈으로 그 다시 멸치랑 다시마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 친정이나 시댁에서 준 걸 가지고 그동안 사용했었는데 이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엄마 냉장고에 있는 걸 주신다는 거는 가득가득 다 얻어왔네요. 근데 그 물건 중에는 다시마도 있고 다시 멸치도 있었어요. 냉파가 당분간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김치도 그렇고 물김치까지 담아주셔가지고 너무 든든하다고 할까요? 그렇네요. 뭘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까지 건강하시고 저한테 다 큰 딸이지만 또 챙겨주는 그런 엄마가 있으니까 또 감사하게 받아오고 또 잘 챙겨 먹고 또 이렇게 뭐라 할까요? 또 주실 때는 또 잘 받아오고 또 잘 먹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못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또 이렇게 또 할 수는 있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엄마가 계시고 그런 거들 음식들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게 엄청 감사한 하루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일몰 그림은 저희 친정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제가 이제 찍어 놓은 영상이고요. 그 일몰이 정말 이렇게 석양이 지는 일몰이 베란다에 바로 이렇게 보이는 이제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찍었고 오늘은 집에 이제 컴백해서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영상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주말이었죠.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게요. 우선은 11월 이제 말이 됐잖아요. 어제까지 11월이 말이 됐고 오늘은 12월 1일이 이제 시작되면서 내일 12월이 될 거니까 11월 결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간단하게 11월 결산하고 그 다음에 12월 예산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고 가계부를 쓰는 부분이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그냥 덤성덤성 하는 스타일로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11월 달에도 총 4주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주의 지출 내역을 제가 뽑아봤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활비 기준이죠. 생활비 기준으로 들어온 수입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생활비 기준으로 쓰는 것은 변동 지출만 관련되거든요. 예를 들면 집에 쓰는 식비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아이들 용돈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쓰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관리한 부분이에요. 이제 고정 지출은 이제 남편이 월급에서 남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남편이 저한테 준 생활비가 165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제 수입이
조금 부끄럽지만 네, 밝혀보겠습니다. 제 수입이 이번 달에 9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수입으로 남편이 그 해외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달러가 있어가지고 제가 달러를 45달러인가 환전을 했거든요. 그 환전한 게 6만 1,000원, 하여튼 몇백 원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남편이 현금으로 5만 원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부수입이 네, 요 정도 있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하면 3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네, 생활비를 했는데 사실 이 금액을 보니까 아, 내가 생활비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구나, 또는 이렇게 많았구나. 근데 그동안은 왜 이것도 모자랐지? 이런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총 지출 내역은요, 1, 2, 3, 4주로 계산해 봤을 때 총 지출 내역은 변동 지출 내역입니다. 저희는 4인 가구고요. 이제 중3 아이 하나랑 고1 아이 하나, 고1 아이가 이제 타지 생활을 하면서 조금 지출이 이제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총 218만 원 정도 썼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남는 금액이 한 88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은 제가 지금 소소한 현금으로 남았다든지 또는 그 카드 값이 남아있던 돈을 그 마지막 정산까지 마무리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가볍게 네, 11월 결산을 마무리하고요. 자, 요거를 이제 토대로 제가 12월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면 12월도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이번 주 다가오는 주 12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해서 4주로 잡았습니다. 4주로 잡고 뭐 주에 30만원 또는 뭐 주에 35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예, 저는 우선 제 기준에서는 네, 40만원을 잡았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주 40만원을 잡고 4, 16, 160만원을 생활비를 네,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 목표는 이 주 40만원에서 예산이 예, 남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오버하지 않고 예산 안에서 쓰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예산을 좀 빠듯하게 안 잡고 나름 좀 넉넉하게 잡은 게 주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8만원 또는 뭐 35만원 이렇게 쓰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생활비가 16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달 수익으로 봤을 때 한 306만원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12월 달 수입도 300에서 3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보통 비슷하게 고정되어 있을 거지만 예를 들면 제 수입에서 플러스 되는 거라든지 또는 제가 기타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타 수입으로 뽑을 수 있는 게 뭐 당근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또 뭔가 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번 달 수입은 제가 생각할 때 최대한 330, 340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지출 금액이 160만원을 잡으면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140에서 170 정도 이상이 되더라고요. 네, 목표는 어쨌든 170 정도 12월 달에 저금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12월 달에 제가 지금 이 예산 잡은 목표와 그 다음에 저금할 수 있는 목표가 성공했다라는 또 피드백을 또 저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댓글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네, 두 번째 제가 이제 얘기할 것은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중3이랑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현금 생활 이제 해보려고 하고, 이제 경제 관련을 좀 공부를 하면서 지출 내역을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출 내역을 쓰면서, 지출 내역을 우리가 쓸때 뭐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공부한 건 어떤 거냐면 컴퓨터상에서 엑셀 파일을 쓰는 것보다는 제 손으로 실제로 우리가 책을 왜 읽을 때 필사를 하는 것처럼 연필로 쓰거나 펜으로 쓰는 게 감각적으로 그 기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지금 가계부에는 네 누가 보면 뭔가 있잖아요, 뭐 공부하듯이 막 가계부를 막 쓰거든요.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저희 큰 아이 있죠, 고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제가 네 조금 이제 약간 조심스럽게 살짝 이제 운을 떼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돈을 어떻게 쓰냐면요, 항상 어떻게 보내달라고 하냐면 토스뱅크 있죠. 아이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게 토스뱅크나 아니면 우리가 카카오페이, 예, 이걸로 이제 돈을 보통 저희 두 아이는 이제 보내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결국은 신용카드 개념은 아니지만 이 토스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돈을 현금이 아닌 토스를 지불하게 되죠. 그리고 또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도 현금이 아니죠. 말 그대로 페이로 이제 애들이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결국 현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조금 알려줬죠. 이제 현금을 쓸 때 우리가 진짜 돈을 쓴다고 느끼는 감각이 있는 거고, 이제 카드를 쓰거나 다르게 썼을 때는 내가 돈을 쓴다고 생각하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카드를 쓰는 거는 돈에 대한 개념이 약간 좀 없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잔소리처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넣을 지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검색을 해서 지폐나 동전이 들어가는 지갑을 적당한 걸 하나 사줄까 하니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검색을 해봤냐면 현생지갑 검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현생지갑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럼 현생지갑을 검색하면요, 어떤 게 나왔냐면, 제가 장바구니에 이제 담아놓은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지폐를 넣을 수도 있고요, 동전 지갑도 있는데, 일반 지갑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바인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바인드가 A6 말고 A7 사이즈 있죠. 예, 조금 자그마한 지갑이죠. A7 사이즈의 바인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생할 때 보면 바인드를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일 하루하루 내 예상 금액을 넣기도 하고, 또는 항목별로 돈을 또 넣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간식비 또는 무슨 비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바인드형으로 되어 있는 현생 지갑을 지금 아이한테 선물을 이제 주려고 이제 킵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지갑을 사는 게 또 물론 돈을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갑이 주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현금 생활을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지금 뭐 토스뱅크나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것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걸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 네. 결국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아이한테도 약간은 이제 푸시용으로 들어가고, 또 아이도 그게 약간 저희 아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설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뭔가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 아니면 누가 전문가가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럼 애가 또 쏙 들어요.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생용품을 살 때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처럼, 지금 요 현생 바인드 지갑을 사려고 할 때도 엄청 기분이 좋아요. 예. 요게 왠지 우리의 어떤 경제관념이라든지 아이들이 돈 쓰는 데서 조금은 컨트롤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또 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 이 얘기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지영 언니의 엄마의 시복을 제가 계속 인용하잖아요. 제가 당분간은 계속 이 책을 인용할 것 같아요. 오늘 본 거에서는 이 책에서 또 어떤 게 보이냐면, 제가 이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이지영 언니가 하는 말 중에는 보면, 이제 종잣돈을 만드는 3단계 법칙이 있다고 해요. 자,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만들기. 예를 들면 종잣돈이잖아요. 그럼 이 1,000만 원이 또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는 이 종잣돈을 만드는 가는 과정을 얘기할 때, 저도 지금 왕초보잖아요.
그 왕초보 단계에서 저는 지금 1,000만 원 만들기를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1,000만 원 만들기를 하려고 하면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략이에요. 전략을 한다는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출을 줄이는 거죠. 이제 그리고 3번이 뭐냐면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소득을 올린다는 건 수입을 올리는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올린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전략하고 저금한다. 이 1번, 3번이 이게 너무 정확한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2번에 이게 저는 별표예요. 소득을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올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중간에 딱 가운데 2번이 뭐가 들어가냐면, 언니가 어떻게 써놨냐면 경제 공부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저는 이 2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글을 현생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관련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경제 공부를 다시 보고 있어요. 예, 다시 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뭐 이렇게 접해봤겠죠. 네, 예를 들면 뭐 김승우 회장님 영상이라든지 다 아시죠? 네, 김승우 회장님 다 아시죠? 네, 사업가들을 가르치는 뭐 사업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뭐 근데 이게 지금 제 마인드에서 그런 영상을 다시 들으니까 정말 다르게 들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명하신 분, 이제 주식 얘기하시는 분, 존니, 예, 그분이죠. 그분을 보면 저희 한국 사람들의 이제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을 그 금융 문맹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거든요. 너무 똑똑하고 부자도 아니 뭐 이렇게 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문맹이다. 그럼 경제 문맹이 어떤 문맹이냐? 약간 도덕적인 관념이 들어가는 거죠. 뭐다? 부는 악이다. 네. 돈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가 우리한테 사실은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돈이 뭐 다가 아니잖아? 뭐 돈이 최고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럼 뭐가 최고지? 이러면서 뭔가 다른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제 모습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 문맹이 되잖아요. 그럼 금융 문맹이 된다는 것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제대로 자기가 그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소비를 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존니 선생님 말처럼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고 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이제 저 아직 왕초보인데 요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시도했던 건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경제신문 있죠. 경제신문 보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경제신문 보기를 어떻게 이제 시작해볼까 하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회사의 사업에 이제 회사에 가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신문이 매일 들어온대요. 그럼 그 신문 다들 어떻게 처리하냐 이러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매일 치우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매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무실에서 그 신문을 주로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배달 음식 있잖아요. 저녁 같은 경우에 이게 식사가 배달 오기를 하잖아요. 그 식사를 할 때 그 식탁에 까는 용으로 쓴대요. 네. 그 사무실에 있으신 분들도 신문을 보시는 분보다 그걸 식탁에 까는 용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신문이나 어제 신문은 이제 아주머니가 정리를 하면서 버리기신다 하시길래 제가 신문을 가져와 달라 이러니까 정말 경제신문 몇 가지랑 정말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조금씩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